또 한 가지는 이제 공급 부족,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야 된다. 저것도 사기.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공급 부족이 아니야. 요걸 사면 집값이 자기도 좀 한 1, 2억 벌까봐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하는 거고, 이 문재인 정부처럼 2달 간격으로 집값 올리는 대책을 계속 내놔주는 정부, 이런 정부를 만나기는 쉽지가 않아요. 단군 이래 최초야. 지금 반만년 역사 중에 이렇게 집값을 단기간에 많이 올려놓은 그 위대한 거품 제조 정부권이 없었어.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아무 데라도 기왕이면 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청약을 해가지고 분양을 받으면 조금 더 얻을 것 같으니까 그냥 막 사람들이 몰리는 거야. 이게 무슨 공급 부족이야? 이 사람들의 그 공급 욕구를 채워주려면 몇 채가 필요해요, 집이. 1년에. 지금 한 500만 채는 지금 내년 안에, 금년에 500만 채를 해도 수요가 충족이 안 돼. 지금 사려고 하는 사람이 청약 대기자가 엄청나죠. 경쟁률이 엄청납니다, 지금.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그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하면 몇 년 걸려요? 8년, 10년. 5년, 10년 걸려. 멀쩡한 집, 지은 지 1년도 안 된 집들이 잔뜩 있는 동네를 싹 다 헐어버리고 아파트촌 만드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어디 있어요? 보통 한 3, 40년 지난 동네를 하죠. 보통. 다른 나라 어디 있어요? 파리 같은데 그래? 200년, 300년 된 주택도 그대로 놔두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한번 찍어줘봐요. 어디 있나? 몰라요. 지구상에 없어. 이렇게 강제로 조합이 토지 수용권을 준 나라가 없어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한테 동의 70%만 동의를 받으면 30%가 원치 않아도 집을 부시고 뺏어갈 수가 있어. 나라 주인 땅을, 이웃집 땅을 강제로 뺏어가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어느 나라가 그래? 북한, 사회주의 국가. 중국도 그렇게 못해. 중국은 전부 토지가 국가 거예요. 네. 중국에서는 고속도로를 내는데 주택을 누가 있으면 이 집주인이 안 나가겠다 그러면 그 집을 부시지를 못해. 국가가. 강제 수용권이 없어요. 사회주의 국가에도. 가다 보면 그런 사진들이 검색하면 많이 나와. 알박기 네. 식으로 된. 그 빼고 이제. 네. 그걸 우회라든지 해. 그러면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나라 주인이 우선인데 우리는 무슨 나라예요? 민주공화국이야. 근데 민주공화국은 나라가 있고 더 나라 주인이, 국민이 주인인데 주인들 땅을 강제로 빼서 신도시 만들어서 집값, 서울 집값 잡는다 그러다 지금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예 구도시까지 와서 다 강제로 뺏어다가 공공이 개발을 하겠대. 공공재개발. 공공재개발을 하겠대.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빌라 연립 다가구가 막 또 뛰어. 왜 뛰어요?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를 안 하겠대. 그러니까 정부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거야. 지금 공기업이 재개발, 재건축까지 해서 공기업 먹잇감을 늘리겠다는 거야. 신도시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면. 그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공기업이 그동안 집값 잡는 일을 잘하고 원가를 잘 공개하고 국민이 믿을 수 있게 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잘 기여해왔던 공기업이 신도시도 하고 구도시까지 해서 네. 정말 국민들의 주거 문제를 잘 해결할 이 신뢰를 얻었을 때, 신뢰를 얻은 자가 들어가서 그걸 한다면 그러면 좀 믿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 왜 도시라는 건 아파트도 있고 주택도 있고 단독도 있고 연립도 있어야 되는데 왜 아파트만 있어야 돼? 서울엔 다 아파트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재건축이라는 것은 13평짜리 5층짜리 아파트를 부시고 똑같이 13평짜리 5층을 아파트를 지면 뭐라고 그래요? 그게 재건축이야. 다시 똑같이 질 때 똑같이 짓는 걸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건축. 예를 들어서 1층짜리 집을 부시고 10층짜리를 져. 그걸 뭐라고 그래요? 1층짜리 위에다가 9층을 더 질 때 증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1층짜리를 부시고 1층을 지면 뭐라고 그래요? 그게 재건축이야. 근데 1층을 부시고 20층을 지면 신축이야. 20층짜리를 신축한 거야. 그럼 강남 신도시에 신축을 하는 거야. 9억을 다 없애고. 그게 뭐야? 재건축이라고 그래. 그러면 50년밖에 안 된 신도시를 싹 부시고 신축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지를 좀 그 가짜들 보고 얘기해 달라고. 그런 나라가 없어요. 왜 그걸 하자고 그럽니까? 이명박 때는 그걸 왜 안 했어? 5층짜리를 부시고 35층을 지면서 한 5개 층분을 일반한테 분양을 해서 팔아서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돈을 번 돈으로 자기 건물을 새로 짓는 거야. 근데 이
분양하는 게 옆에 새 아파트가 3억에 나오니까 재건축의 일반 분양이 5억인데 아무도 안 사. 그러니까 재건축이 안 돼. 그거 팔아서 자기 집을 다시 줘야 되는데 이게 분양이 안 되니까 재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재건축도 아니야 이거는. 재건축은 개포동에 13평짜리 5층 아파트를 부시고 똑같이 13평짜리를 새로 짓는 게 재건축이에요. 다시 건축 같은 모양으로. 아 근데 5층짜리를 부시고 13평짜리를 부시고 35평짜리로 해서 35층을 올렸어. 그게 재건축이? 그 가짜들이 그 재건축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게 어떻게 재건축이야. 재건축이 아니지 그거는. 재건축 아닌 걸 재건축이라고 자꾸 그러는 거야. 특혜. 아, 특혜. 특혜야 그거는 그냥. 그럼 거기에 원래 5층짜리 13평에 살던 사람, 전세 살던 사람한테 35층 올렸으니까 살라고 하나씩 줘요 안 줘요? 전세 사는 사람 줘요? 아, 전세는 안 주죠. 왜 안 줘? 집주인만 주죠. 왜? 예? 전세 살던 사람들한테도 줘야 더 많이 진 효과가 있는 거지. 그 집주인들은 대부분 누구예요? 전세 주고 어디서 살아? 좋은데.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투기꾼 이 사람들이 가졌어 다. 그러면 재건축하면 누구한테 이루어요? 투기꾼, 고위공직자, 재산가, 건물주한테 이롭지. 그걸 많이 하면 서민들, 청년들한테 무슨 혜택이 와? 공짜로 줘? 아니 그 재건축된 물량의 한 30%는 청년들한테 무료로 한 채씩 줘요? 그럼 누가 좋은 거야? 소유자. 그러니까 정책 결정하는 국회의원 박병석 반포주공 1단지 60평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파트가 불과 3년 사이에 20억이 올랐고 2000년부터 지금까지 50억이 올라서 한 채. 그 사람들만 좋으니 주호영 42평 가지고 있어. 한 6, 7년 사이에 20억이 올랐어. 그런 사람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야. 재건축은.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계속 막 낡아가는데. 만약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주차할 공간도 막 부족하고 막 엘리베이터도 막 계속 고장. 아니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차를 안 살 거 아니야. 그 지하철역도 바로 앞에 있는데. 아니 지하철역이 바로 앞에 있는데 지하철 이용하면 되고 버스도 바로 앞에 있는데 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될 것이고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국가가 집도 없는 사람이 청년이 그걸 왜 걱정해? 아니 지금 집도 없는 청년들이 월세도 못 내는 청년들이 많은데 일자리도 없는 청년들이 부지기수인데 이 사람들도 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 사람들이 왜 압구정 현대 아파트 주차 문제까지 고민을 하냐고. 이 사람들 뭐 주차 문제 해결하라고 재건축해서 지하 주차장에다 차를 세우면 이 자기가 교통이 좋아져. 무슨 이익이 생겨요? 되게 좋은 동네잖아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왜 좋은 이런, 일이에요? 이런 지역이. 아니 거기 고구마 밭이었어 원래. 압구정동이 거기가 고구마 밭이었던 거예요. 예? 한강 고수부지였던 데야. 네. 거기다 저 현대가 특혜 받아가지고 아파트 진 건데 원래 그게 고구마 밭이야. 저 삼성동은 마늘밭이고 개포동은 원래 거기가 임야지야 임야. 목동은 거기가 저 그 반포주공은 연탄재 매립한데요. 그런데 뭘 거기가 뭐였는데? 아, 별로 안 좋은 데다? 원래 그냥 강 옆에 있을 뿐이야. 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이니까. 왜? 지금은. 왜? 예? 왜? 뭐 학군도 그렇고. 그건 다 거짓말이고 많이 재산이 증식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 정치인이나 유튜버들이 가짜들이 자꾸 재건축해서 특혜를 줘야 된다고 고층 아파트를 짓게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값이 자꾸 올라가서 그 사람들 재산이 쑥쑥 늘어나니까 네. 누구나 그거 하나 갖고 싶지. 살기는 뭘 살아. 그 사람들은 거기 안 살아요. 개포주공 13평에 가면 강남 어떤 빌딩 같은 데 관리하시는 분 무슨 이 음식점에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 이런 사람들이 경기도로 해서 출퇴근하려면 힘드니까 13평짜리 이런 아파트에 그 전세가 1억도 안 되니까 그런데 산다고. 그럼 거기 재건축하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이제 밀려나는 거죠. 왜 강남에는 서민이 살면 안 돼? 그냥 13평 놔두면 누가 잡아가요? 그거 무너져? 집이라는 거는 잘 수리만 해서 자기가 알아서 무너질 것 같으면 집주인이 수리해요 안 해요? 해야죠. 네? 떨어질 것 같으면 하지.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걸 왜 국가가 걱정해? 진짜 무너지려고 하는 쪽방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아.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저 종로 고시원에서 노동자들이 창문도 없는 데서 월세 25만 원씩 내고 사는 데서 잠자다가 20몇 분이 화재로 사망을 했어요. 그런 집은 안 고쳐주면서 부자들이 투기해 놓은 집을 왜 새로 해야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누가 좋아져? 그런 걱정하는 사람들, 그런 유튜버들, 그런 부동산 전문가 행세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다 누구 편이에요? 재벌과 건설업자들의 하고의 유착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야.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 난 불러줘. 그럼 내가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네. 알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좀 그냥
놔두는 게 좋습니까? 아니 재개발 재건축은 자기들이 꼭 무너질 것 같아서 해야 되겠다 하고 조합을 결성해서 재개발을 하겠다고 결의를 하면 그러면 서울시나 정부가 그 땅을 사줘 다 통째로. 그리고 원하면 입주 자격을 줘. 그리고 서울시가 재개발을 하면 돼요. 재건축을. 경기도에 가서 농사 짓는 땅은 강제로 뺏는 사람들이 재건축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의 토지도 사주면 되잖아. 돈이 없잖아요. 왜 없어? 돈이 없으니까 니네 아니 서울시가 왜 돈이 없어? 서울시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달라면 신용도가 떨어져서 안 빌려줘요? 얼마든지 갖다 쓰세요. 은행은 왜? 돈 뜯길 염려가 없으니까. 아니 한국은행에서 1%에 빌린 돈 갖다가 서울시에다 2% 받고 2배 받고 빌려주는데 서울시가 띄워먹고 도망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써줘서. 무한정 내드릴게요.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서울시는 채권을 발행하면 10년, 20년 채권을 발행하면 그 아주 낮은 금리로 얼마든지 자금을 끌어올 수가 있어. 그 다음에 그 지금 서울시가 땅을 가지고 있어. 그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빌려. 서울시가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거기다 건물만 3억에 분양하면 분양이 돼요, 안 돼요? 강남에. 그럼 분양하면 다 돈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니야. 그 돈이 왜 없어? 아니, 서울시는 거지예요? 묻어놨어? 아니 뭐 아까 빚 갚는데 써야 된다고 막 그런 것처럼 그건 핑계지. 재정 상황이 핑계는 얼마든지 되지. 삼성전자나 뭐 삼성이나 현대는 빚이 하나도 없어요? 있어. 돈 빌려다가 하는 거야. 그럼 뭐 삼성, 현대는 돈 한 푼 안 빌리고 땅을 사나?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은 서두를 이유가 없다. 국가가 괜히 나설 일도 아니고 맡기되 거기서 생기는 이익의 절반은 국가가 항상 공짜로 생긴 돈은 5대5로 나누게 돼 있는 거예요. 5대5입니까? 그러면 원래가 5대5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가 됐든 개발이익이 됐든 어느 나라든지 반반씩 나눠요. 이익을 본 사람하고. 그러니까 뭐 로또 복권을 맞든 해도 50%를 소득세로 불로소득이니까 회수하는 거야. 그리고 50%는 얻은 사람한테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양도세도 보통 50%예요. 양도 차익이 1억에 산 게 5억이 됐다. 4억에 이익이 생겼다. 그럼 이익은 그 사람이 가져가고 이익은 세금으로 얻어서 5천만이 나눠서 쓰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이 시장 원리야. 그게 자본주의고. 그 사람한테도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익을 보장해 줘야 되고. 그 이익은 자연스럽게 회수가 되게 돼 있어요. 법 체계만 엄격히 잘 적용하면. 양도세 같은 거는. 근데 그걸 쓸데없이 뭐 중과한다고 10%더 얹어서 중과한다고 해도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런 정책을 내놓는다는 거는 시장에 매물 내놓지 마. 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 매물이 안 나오게 하면 어떻게 돼, 집값이? 그러니까 집값 올리려고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하는 정책은, 이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다 집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이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집값이 낮아지게 하는 정책을 한 가지만 얘기해봐요. 24번 중에. 그거 다 알잖아. 이제 앵간한 사람은 다 알아요. 대출 규제? 대출 규제? 누구한테? 아니 집을 100채, 500채, 1000채 가지면 대출을 한 채 가진 사람의 2배 해주는 게 대출 규제야. 대출 특혜지. 아, 대출 특혜라고 보시는군요. 그러면 임대업자한테 대출 특혜를 주는 거 아니야. 임대사업자가 뭐 국가유공자예요? 아니 집을 예를 들어서 5채 가지고 있어. 하나는 내가 쓰고 4개는 사업용으로 남한테 빌려줬어. 그럼 그걸 뭐라고 불러요? 임대사업자야. 집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야. 그럼 동네 치킨집도 사업자 등록을 내야 안 내요? 그 임대사업 몇십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임대업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 다음에 임대소득세도 철저하게 과세를 해야 돼요. 그 당연한 거 하는 사람한테 왜 세금을 안 걷고 대출을 2배씩 해줘? 그 이유가 뭐예요? 투기를 하라고. 열심히 더 사라고. 그래서 집값을 좀 더 올리라고. 끌어올리라고. 그렇게 한 거라고. 아니, 시원하게 답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해요? 임대사업자나 법인이 가진 거는 통제, 규제가 없었어. 4년 동안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내가 하도 바로 그 얘기를 하니까 쇼한다고. 임대사업자 규제하는 척. 법인 규제하는 척. 특혜를 누리던 거에 특혜를 조금 줄인 게 그게 규제예요? 특혜 감소. 아, 특혜 감소? 그게 무슨 특혜야. 특혜 유지. 그게 무슨 규제라고 그래. 그걸 규제라고 부르는 사람이 가짜죠. 뭐. 가짜 부동산 전문가. 그 가짜가 판을 쳐. 이 정부가 짝퉁 진보 정부라 정치가 짝퉁이니까 전문가들도 대부분 가짜들이 술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나오는 뉴스가 우리나라에 부동산 기자가 400명이 있어요. 많은 언론사는 30명, 40명씩이에요. 부동산 기자가. 이 부동산 기사의 8%가 누구를 위한 기사예요? 투기를 조장해서 아파트 분양 광고를 먹고 살거나 또는 재벌이
좋아할 기사를 쓰거나 이런 기사뿐이야. 지금 나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의 기사는 쓰는 사람이 400명의 기자 중에 5명이 안 돼. 한겨레 경향에는 없어. 이 한겨레 경향은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처럼 자기들한테 광극 광고를 많이 주는 정권이 들었으면 대통령이 화장실 갈 때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본다고 해서 대통령 기분 나쁠 기사를 안 써. 부동산 기사. 그건 대통령이 뭘 몰라. 조중동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 같은데 김수현을 비판하지 않아. 김수현은 노무현 때도 3년 내내 조중동이 비판을 안 하고 서울시장 박원순 밑에 있을 때도 2년 동안 비판을 안 하고 문재인 밑에서 3년을 있는데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내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막 별걸 다 시비 걸었을 거야. 왜 그랬을까? 그러네요. 조용하네. 이 사람은 항상 초지일관 재벌이 좋아하는 거, 재벌이 원하는 거, 건설업자들이 원하는 거 이걸 해주니까. 무슨 그 사람이 조중동이 시비 걸어서 그만뒀어요? 뭐 때문에 그만둔지 나도 몰라. 조용하게 한 3년을 있었다면. 그건 뭐냐? 뭐 빈민운동을 했고 무슨 빈부격차 차별시정 비서관으로 들어갔지만 빈부격차를 계속 키워놨어. 그리고 양극화 해소나 불평등 해소,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내걸어. 그래놓고 불평등과 격차를 더 벌려. 특히 이 정부는 초대 정책실장이었던 장하성이 같은 친구는 소득주도 성장, 땀 흘려 일한 사람이 대우받는 그런 소득을 주도하는 성장을 하겠다고 해놓고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서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 불로소득 주도 성장을 이게 무슨 소득 주도 성장이에요? 지금 강남에 아파트 10억 오른 게 열심히 그 강남에 아파트 가진 사람들이 근로를 해서 그 값이 올라갔나? 전부 가짜 전문가, 가짜 짝퉁 이런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렇게 무능하게 4년, 5년 집값이 올랐는데도 집값 잡을 대책을 못 내놓는 정권은 처음 봤어.